퇴직을 하고 나면 어제와 오늘의 나의 모습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도 내가 바뀐 인생처럼 180도 바뀌어 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직장생활 30년, 40년 한 이후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생산적인 소일거리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댓글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댓글이 몇 분 있으셨어요. 야,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내가 30년, 40년 동안 일했는데 또 퇴직하고도 일하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0, 60 되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제가 뭐 몇 마디 한다고 가스라이팅 당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 댓글에 가스라이팅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네. 야, 이런 생각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30대 이전, 30에서 60, 그리고 60 이후가 있잖아요. 근데 60 이후가 가장 길어요. 그러면 그 가장 긴 60 이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참고할 거는 참고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듯이 퇴직하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아라, 이런 주제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이미 즐거운 일을 다 만들어 놨어, 일하지 않고도 나는 뭐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소일거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나는 뭐 관심이 없어, 나는 뭐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바로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영상 지금 보셔봐야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퇴직하고 좀 일거리를 좀 찾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건강도 좀 챙기고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돈독하게 다시 맺고 또 가족관계도 좀 이렇게 소원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좀 일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영상을 좀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될 이유,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퇴직에 대한 충격파를 줄여야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생활이 180도 바뀌잖아요. 어제까지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상당히 충격이 커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그런 그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급격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이 변했다고 해서 아내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도도하게 그냥 흘러가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변해주길 바래. 나를 이해해주길 바래.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래. 그런데 누구도 내 편이 안 되어줍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지?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멀어지니까 뭔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괜히 나 혼자만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한 2-3달, 1-2달 정도는 뭐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가족 간에 그동안에 소원했던 것도 좀 돈독하게 좀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직에 있을 때 바빴던 것처럼 그 바쁜 시간이 1-2달 진행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1년 365일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맥들이 이제 정리가 되거나 떠나잖아요. 가족들도 자꾸 이제 뭐 안 하나? 집에만 저렇게 있을 건가? 이런단 말이에요. 사회는 내가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내 자신 스스로가 건강도 이제 해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다가와요. 그런 충격파를 최대한 줄이려면 퇴직하자마자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단은 뛰어들어야 된다. 근데 그 뛰어드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내가 최대한 빨리 세상 속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또 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인연들이 조금씩 떠나도 새로운 인연이 오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한테는 충격파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는 생산적인 소일거리를 찾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퇴직하기 이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인생 50, 60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해요. 수입은 좀 줄지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봄으로써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보는 거,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3, 4년 전부터 앞으로 5, 6년까지는 60년대생들이 1년에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스치기만 하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60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회가 60살 이상 된 사람들의 노후를 지금 체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제가 예단해 보건데 봉사활동도 경쟁일 겁니다. 일자리는 당연하고 어디 봉사활동 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대상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생산적인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면 다음 연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올해 이제 64년생들이 나왔다. 그럼 내년에 65년생이 나올 거고 66년생이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나이 한 살 한 살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만큼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뭐 2, 3년 있다가 또는 뭐 한 1, 2년쯤 놀다가 그때 가서 뭐 일자리 찾아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런 일자리 원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나가서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식들한테는 좀 창피하지 않으면서 야간 근무는 안 하고 급여는 한 뭐 200만 원 내외 아니면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직장, 이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이 어딨어요. 퇴직 전부터 그런 직장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가 발로 뛰지 않으면 없어요. 즐길 거 이제 다 즐기고 이제 일 좀 해볼까? 그러면 이런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그런 직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퇴직 전부터. 그리고 퇴직 이후에 아직도 준비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발로 뛰셔야 됩니다. 퇴직 이후의 직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50, 60 정도 되면 세상 사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부지런히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2, 3년 후에 내가 그런 직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자들은 많아진다. 앞으로 60년대생들이 5, 6년만 되면 많게는 1000만 명 몰려온다. 예, 오늘은 제가 퇴직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일을 추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다음에 또 일해라. 거기다가 또 일도 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즉시 찾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돈하고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가족
가족관계 이런 거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하는 일이라면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게 곧 행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